그때 너무 현타가 오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간 첫 달에 나가겠다고 했어요. 뭔가 잘못 온 것 같다. 여기 내가 생각했던 데가 아니다. 그러니까 힘들다기보다는 뭔가 내가 지금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내일 모레 죽을 수도 있고 1년 뒤에 죽을 수도 있는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퇴교하겠다고 했습니다. 자기만의 떨림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빌더의 오두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빌더 유호선입니다. 수능이 다가오며 대학 진학에 대해 학생들의 고민이 많을 텐데요. 이맘때쯤이면 내가 희망한 대학을 가지 못할까봐 불안하고 수능을 망치면 인생을 망칠 것 같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데요. 대학은 필수라는 일반적인 통념을 따르지 않는 분을 모셨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졸업과 임관을 2주 남기고 중퇴한 후 사업에 뛰어드신 이현승님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누구나 AI로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이현승입니다. 저는 지금 노다지 AI라는 AI와 자동화를 교육하는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혹시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제 아이디어를 AI로 누구나 실현할 수 있는 세상, 이런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조금 설명을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해군사관학교를 중퇴하고 사회에 처음 나왔을 때 조금 충격받았던 부분은 제가 군 생활을 4년 동안 하다가 이제 사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기술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웹사이트가 있다더라 이런 것들을 저는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거를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걸 언제 따라가지? 라는 불안감이 되게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되게 막막했었는데 무작정 독학으로 하나씩 배우면서 익혀나갔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도 뭔가 원하는 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실현해야 될지 특히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실현해야 될지 모르지 않을까 그런 어려움을 나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는 있는데 어떻게 실현할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제가 공부했던 AI와 노코드, 뭐 자동화라는 툴을 활용해서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사실 저도 노다지 채널을 구독자 몇백 명일 때 초기에 이제 구독해서 보고 있는데 요즘은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혹시 요즘은 어떤가요? 제가 시작한 지 이제 얼마 되진 않았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운이 좋게도 성장하고 있었고 강의나 관련된 교육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달 만이죠? 구독자 지금 지금 2,300명 정도 있습니다. 2,300명. 네. 사실 한 달 만에 구독자 2,300명을 달성한 것도 정말 대단한 건데, 사실 현승님의 삶에서 더 눈길이 가는 거는 해군사관학교 중퇴하신 거더라고요. 고등학생 입장에서 이제 해군사관학교를 가서 군 장교가 되고자 다짐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고등학생 때로 돌아갔을 때 해군사관학교로 진학을 결정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좀 특이한 삶을 살고 싶어요. 남들과 다른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게 좀 특이한 걸까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 해군사관학교 선배인 우리 고등학교 출신 해군사관학교 선배님이 오셔서 이제 학교 홍보를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제복 입고 서 있는 모습이 진짜 이게 특이한 삶이구나 이게 특별한 삶이구나 싶어서 그때 이제 해군사관학교 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낭만을 추구하는 건 누구나 상상은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이제 제복 입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해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부뿐만 아니라 이제 체력 검정이나 다른 요소들도 이제 심사를 해서 입교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주로 모든 걸 이제 혼자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저희 집안 사정이 그 당시에는 특히 더 여유롭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가난한 편에 속했는데 그래서 딱히 뭐 학원을 다닌다거나 할 수도 없었고 뭐 도움을 요청하거나 뭐 짱짱한 선배님들이 계시다거나 한 것도 아니었고 사관학교 시험이 지덕체라는 항목 3가지를 보는데 1차 시험인 필기시험을 7월 달에 치릅니다. 그건 이제 국영수 과목으로 1차 시험은 진짜 무작정 그냥 서점에서 그냥 문제집 같은 거 사서 그냥 혼자서 공부했습니다. 2차 시험은 해군사관학교로 직접 내려가서 이제 2박 3일 동안 면접이랑 체력 시험 보게 돼요. 제가 솔직히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면접을 봐본 적도 없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사람도 딱히 없으니까 진짜 무작정 신문 뒤지면서 뉴스 보고 인터넷 뒤지면서 뭐 국방백서 이런 거 검색해서 거기 있는 걸 통째로 외웠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공책에 다 적어서 내가 뭐 말하는 건 잘 못하니까 그냥 많이 알기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면접을 그렇게 준비했었고 체력 검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에 학교 일찍 가서
운동하고,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고, 독서실 가서 공부하다가, 새벽에 나와서 또 달리기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입교한 해군사관학교가 네. 이제 고등학생 때 봤던 이제 그 선배님들 생각했던 그런 해군사관학교 생활이었는지.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예상한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너무 한 180도 달랐습니다. 저는 멋있고 좀 낭만적이고 그런 제복에서 보이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제가 기대했던 생도들의 모습은 되게 신사 같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또 그런 모습만 있지는 않았죠. 당연히 이제 군대이니까. 그리고 위계 질서가 되게 명확한 곳이거든요. 거기는 1학년 때 딱 처음에 들어간 첫 달에 나가겠다고 했어. 뭔가 잘못 온 것 같다. 여기 내가 생각했던 데가 아니다. 그러니까 힘들다기보다는 뭔가 해군사관학교가 이제 미래를 고려해도 이제 군인이라는 되게 안정적인 직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 대학에서 해야 되는 취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편일 것 같은데, 네. 이제 결국은 끝내 이제 중퇴를 결정하시게 되셨어요. 심지어 임관 2주를 남기고 마지막 이제 서류 절차가 끝났다고 해주셨는데, 혹시 학교가 거의 끝날 무렵이었는데, 이제 중퇴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결정하시게 되셨는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이 경험하자는 게 제 생각이었고 학교 생활에 되게 열정적으로 했던 생도였습니다. 그리고 해군 장교로 이제 임관을 해서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고 솔직히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4학년 여름에 방학이라는 개념으로 3주 정도 휴가를 주는데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혼자 짐을 싸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국토대장정을 했었습니다. 국토대장정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느꼈지만 핵심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결론이 나왔어. 내가 지금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내일 모레 죽을 수도 있고 1년 뒤에 죽을 수도 있는데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 근데 당연히 이제 그 당시에 저는 장교 생활이 하고 싶은 일이었거든요. 근데 장교를 평생 하고 싶지는 않고 장교 생활 경험 후에 새로운 삶을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 저희가 10년까지는 의무 복무인데 5년 차 때 전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어요. 5년 차를 해서 이제 좀 세상을 여행해야겠다. 라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4학년 2학기 때 저희가 한 학기 통째로 배를 타고 훈련을 하는데 태평양 한 바퀴를 이렇게 돌고 제주도로 돌아와서 딱 입항할 때 든 생각이 내가 5년 후에도 할 수 있으면 지금은 왜 못하지? 해군 장교 생활보다 더 하고 싶은 일이 생겼고 미루기보다는 지금 당장 나가서 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당장 나가서 해야겠다. 그 자리에서 그냥 퇴교하겠다고 했습니다. 뭔가 말씀하셨던 태군 장교가 되는 것보다 이제 중퇴를 하면서까지, 중퇴를 감수하면서까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어떤 일이었을까요? 저는 예술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독서를 되게 좋아하는데 문학을 누군가한테 이렇게 글로 본인이 깨달은 것들을 비유적인 수단으로 그렇게 전하는데 그걸 읽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이걸 쓴 걸까를 되게 생각해 보잖아요. 저는 누군가한테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세계적으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되게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았거든요. 난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고 문학이라는 수단이 되게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술하는 것도 어려운 선택이고, 그리고 이제 개인의 선택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중퇴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인 시선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어차피 대학을 갔으면 이제 이왕 간 김에 졸업이라도 해라. 아니면은 적어도 대학은 나와야 된다. 라고 하실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특히 주변 지인들 중에 이제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당연히 부모님은 진짜 극구 반대하셨습니다. 허락보다는 용서가 쉽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너 인생이니까 너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라고 했고 저는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엄마가 반대를 해도 나는 나가겠다. 난 내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겠다. 좀 특이했던 점은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응원을 해줬었어요. 잘했다. 잘 생각했다. 저를 설득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내가 우리 부모님 말도 안 듣는데 모르는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사실?
지금 퇴교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한 적 없고 제 선택에 잘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선배가 해줬던 말이 너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거는 절대 틀릴 수가 없다. 왜냐면 너가 그 선택을 맞게 만들 테니까. 근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굳건한 의지, 굳건한 다짐과 함께 중퇴를 결정해 주셨잖아요. 이제 학교 우리를 벗어나면은 이제 누가 우리한테 뭐라고 하라고 시키는 뭐 교수님이나 선생님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무한한 자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할 수 있다. 혹시 중퇴 직후에는 어떠셨는지? 군 생활을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어요. 내가 군 생활은 좋은데 예를 들어 3년 후에 내가 다른 일도 도전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군대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한 자유가 없는 상황이 저한테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회사를 딱 나오고 이제 한 달 동안에는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듣고 싶은 거 듣고 자고 싶을 땐 자고. 근데 이제 한 달이 넘어가니까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제 앞가림은 제가 해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들은 당연하게 알고 있고 당연하게 하고 있는 것들을 나는 아예 모르고 여태까지도 안 해왔으니까 하루하루를 되게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때는 불안하니까 진짜 하루에 뭐 3, 4시간 자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 나가고 돌아와서 자기 전까지 하루 종일 이제 공부하고 다시 3, 4시간 자고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하루 종일 공부하고 저는 출근을 안 하니까 퇴근도 못 하고 퇴근을 못 하니까 퇴근 후에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 자유로운 상황에서는 자유가 없구나. 나만의 규칙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선택권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은 오히려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으니까 선택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지 구체적으로 뭘 하고 싶다는 거에 대한 고민을 그때는 못했던 것 같아요. 장기적인 목표는 있던 거잖아요. 이제 네. 뭐 예술을 하고 싶다, 이제 글을 쓰고 싶다. 하지만 그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 이제 단기적인 목표가 있어야, 단기적인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조금 방황하셨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근데 또 이제 사업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제 문학을 쓰거나 아니면 예술을 하는 것보다 이 사업은 좀 다른 결이라고 느껴지는데, 그러면은 이제 큰 그림에서 사업이라 하면 이제 어떤 조각인가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여전히 문학입니다. 저는 문학가가 되고 싶고 문학으로서 성취를 이루고 싶어요. 그래서 회사를 나오고 나서 글 공부를 하고 글을 쓰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데 2년 동안 제가 한 470개 정도의 글을 썼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제 한계가 너무 명확했어요. 저는 좀 진실된 글을 쓰고 싶은데 제가 삶에서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다 꾸민 이야기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문학이 픽션이지만 본인이 삶에서 경험한 바를 토대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경험한 것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좀 위선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가 최대한 많은 걸 경험을 하고 그걸 토대로 문학을 해야겠다. 저는 우선 돈이라는 게 굉장한 설득력이라고 생각을 들었고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하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은 뭘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업.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 제가 지금까지 한 3, 4개 정도의 사업을 해봤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에는 제가 글을 쓰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삶을 통해서 글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일단은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1부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2부에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